여기 시험을 봤다 하면 떨어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는 남자를 때리고 또 때립니다. 11번째 시험을 보고 온 아들을 구박하던 아버지는 모든 걸 그만두고 델리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에 가서 취직이나 하라고 합니다. 이때 남자는 합격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놀라 그만. 졸지의 유언을 듣게 된 남자는 델리로 향합니다. 파완 차트라베디라는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지랑기로 불리는 이 남자는 취업을 하겠다고 델리에 와놓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 집에 무전 취직하는 것도 모자라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진 바지랑기. 이번에는 거리에서 길 잃은 벙어리 꼬마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꼬마가 수상합니다. 얼굴이 하얘서 브라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집에 가서 고기를 뜯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히잡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응원합니다. 결국 바지랑기는 문니라 이름 붙인 이 아이가 파키스탄에서 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샤이다입니다.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사랑스러운 아이 샤이다는 6살이 되도록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동네 할아버지는 자신도 어렸을 때 말을 못했는데 인도 델리의 영험한 사원에 갔다 와서는 말문이 트였다고 인도 여행을 강추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오랜 반목의 시간이 있었기에 비자를 받아 인도에 갈 수 있는 건 엄마와 샤이다 뿐이었습니다. 인도에 갔다 돌아오는 길, 모두가 잠들고 잠시 기차가 정차한 동안 샤이다는 기차 밖으로 나갔고 기차는 출발하고 맙니다. 다음에 온 기차를 탔지만 국경을 넘지는 않고 되돌아 델리로 향하면서 샤이다는 델리에 혼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지랑기는 아이를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대사관에 찾아갔지만 아이가 파키스탄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거절됩니다. 심지어 대사관 앞 시위가 가열되면서 대사관은 몇 달간 문을 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자신이 아는 브로커를 통해 아이를 파키스탄에 보낼 수 있다는 여행사입니다. 바지랑기는 거금을 주고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놈은 아이를 사창가에 팔려고 하고 바지랑기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바지랑기는 결국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파키스탄에 가기로 합니다. 바지랑기와 문니는 버스를 타고 비밀 동굴을 통과하고 걷기를 반복하며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문니의 팔찌사랑이 경찰의 수갑을 슬쩍 하기에 이르러서 두 사람은 파키스탄 경찰에 잡힙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비밀 통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왔다고 말하는 바지랑기.
결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 있는 달력 사진에 격하게 반응하는 문니로 인해 아이의 엄마를 찾기 위해 가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문니를 괴롭히고 바지랑기는 또 폭발합니다. 경찰에서 도망쳐 나가는 이들 뒤를 기자가 뒤쫓습니다. 인도에서 온 스파이로만 생각했던 남자와 아이의 사연을 듣게 된 기자는 이들을 도우며 취재를 하기로 합니다. 영화의 전반부가 델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문니의 부모를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 문니 바지랑기 기자가 여행을 하는 로드무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개의 로드무비가 그렇듯 길을 나선 이 세 사람은 여행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시골에 변변치 않았던 기자는 진정한 기자가 되어가고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지랑기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문니는 달력 속 풍경으로 카시미르 지역이 문니가 살았던 곳임을 알았지만 아이의 엄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사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문니의 엄마를 보게 되고 그녀가 타고 온 버스를 수소문해 결국 문니의 말을 찾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경찰은 뒤를 쫓고 결국 바지랑기는 잡히고 맙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아 맷집을 길렀기 때문인지 바지랑기는 이런 두들김 따위는 가뿐히 이겨냅니다. 하지만 총알은 총알도 이겨냅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스파이에게 확인한 결과 바지랑기가 정말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미 바지랑기를 스파이로 낙인 찍은 윗부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죠. 이런 위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샤이다는 엄마를 만나고 바지랑기는 인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제목 바지랑기 바이자는 힌두교의 신 하누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지랑기와 이슬람에서 형 오빠를 부를 때 쓰는 바이잔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슈미르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본래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과 함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면서 무슬림이 많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그 후 끝없는 크고 작은 전투와 테러가 이어졌고 아직도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 카시미르 지역입니다. 인도 영화에서는 많은 주인공들이 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랑기는 하누만 신을 극진히 섬기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그 자체가 하누만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누만 신은 람신을 섬기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하급신입니다. 신체적으로 뛰어난 힘을 가지고 민첩하기도 합니다. 바지랑기는 이러한 하누만 신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문니에게 헌신적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지랑기라는 이 이름은 하누만 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모티브가 된 소녀가 있습니다. 2003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발견된 11살 벙어리 소녀 기타입니다. 소녀는 파키스탄의 보호시설로 가게 되는데 그녀가 하는 행동들로 힌두교임이 밝혀지고 결국에는 인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파키스탄과 인도에 모두 알려지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영화가 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흥행하면서 소녀를 송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집니다. 결국 그녀는 12년 만에 인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리 아직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기타는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